2025년 6월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사무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72세 이정희 할머니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있었죠. 부동산 중개인이 서류를 밀어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가족분들한테 말씀은 하셨고요? 정혜는 고개를 들어 중개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단호했죠. 제 집이에요.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이고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정혜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30년 전 처음 이 집을 샀을 때가 생각났죠. 할머니, 이 가격이면 시세보다 좀 낮은데 급매로 하시는 거 맞죠? 네, 빨리 팔아야 해요. 일주일 안에요. 지금 관심 있는 분이 계신데 3일 안에 계약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정혜가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썼어요. 이정혜. 세 글자가 또렷하게 적혔죠. 좋아요. 3일 후에 계약합시다. 서명을 마치고 정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소리가 들렸죠. 30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30년 전, 1995년 가을. 한 병원 복도에서 젊은 정혜가 울고 있었어요. 의사가 나와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유가족분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젊은 정혜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옆에 15살 민수가 서 있었죠. 엄마, 아빠는? 정혜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죠. 민수야,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야 해. 엄마가 잘할게.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작은 원룸. 정혜와 민수는 텅 빈 집에 앉아 있었어요. 민수야, 배고프지? 엄마가 뭐 만들어 줄게. 냉장고를 열었지만 거의 비어 있었어요. 계란 몇 개와 김치가 전부였죠. 엄마, 괜찮아. 나 안 배고파. 정혜는 눈물을 닦으며 계란을 꺼냈어요. 프라이를 붙이기 시작했죠. 민수야, 엄마가 약속할게. 너 대학까지 꼭 보낼 거야. 꼭. 1년 후, 정혜는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했어요. 강남의 한 대저택이었죠. 청소 다 끝났습니다. 저녁 준비도 해놨고요. 수고하셨어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와주세요. 정혜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뿌듯했죠. 정혜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찻집에 갔어요. 청소를 했죠. 오전 10시. 두 번째 집, 빨래와 다림질을 했어요. 오후 2시. 세 번째 집, 저녁 준비를 했죠. 저녁 6시. 정혜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온 몸이 땀으로 젖었죠.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 우리 민수 대학 보낼 생각하면 하나도 안 힘들어. 정혜는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허리는 너무 아팠죠. 1년 후, 정혜는 병원에 갔어요. 허리 통증 때문이었죠. 과로하시면 안 됩니다. 쉬셔야 해요. 쉬면 돈을 못 벌잖아요. 의사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2년 후, 정혜는 밤늦게 집에 왔어요. 민수는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었죠. 민수야, 저녁 먹었어? 네. 엄마, 라면 끓여 먹었어요. 정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대로 된 밥도 못 해주고 있었죠. 미안해. 엄마가 너무 바빠서. 괜찮아요. 엄마, 저 이제 다 컸어요. 3년 후, 정혜는 여전히 하루 새 집을 돌았어요. 정혜 씨, 우리 집만 전담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죄송해요. 저는 여러 집을 해야 돈을 더 벌 수 있어서요. 정혜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집을 사야 했으니까요. 2000년, 정혜는 은행 통장을 확인했어요. 정혜 씨,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모으셨네요. 아직 멀었어요. 집 사려면 앞으로 5년은 더 모아야 해요. 정혜는 통장을 소중히 가방에 넣었어요. 2001년,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엄마, 저 대학 붙었어요. 진짜. 우리 민수 대학생 됐네. 정혜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10년의 고생이 보람있었죠. 2002년 정혜는 여전히 일했어요. 이제 허리는 거의 굽었죠. 정혜 씨,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직 집 사려면 멀었거든요. 정혜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2003년 민수가 군대에 갔어요. 정혜는 혼자 남았죠. 민수야, 건강하게 다녀와. 엄마가 집 살게. 정혜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2년 안에 집을 사야 했죠. 월급날. 봉투를 받아든 정혜는 바로 은행으로 갔어요. 적금 들고 싶은데요. 매달 50만 원씩요. 50만 원이면 10년 후엔 꽤 목돈이 되시겠어요. 집 사려고요. 우리 아들 결혼할 때까지는 집 한 채 마련해야죠. 10년 후 2005년 정혜는 드디어 송파구에 32평 아파트를 샀어요. 민수야, 우리 집이다. 진짜 우리 집. 25살이 된 민수가 엄마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이제 열심히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 우리 민수 이제 다 컸네. 5년 후 민수의 결혼식 날 정혜는 행복한 얼굴로 신부를 맞이했어요. 은희 씨, 우리 민수 잘 부탁해요. 착한 애예요. 네, 어머니. 잘하겠습니다. 정혜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밝고 예뻐 보였죠. 우리 같이 살자. 엄마 혼자 사는 집이 넓은데 같이 살면 애들도 봐주고 좋잖아. 엄마,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우리 가족인데. 신혼부부가 정혜 집으로 이사 왔어요. 처음엔 모두 행복해 보였죠. 어머니, 저녁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민수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5년 후 손주들이 태어나고 정혜는 더 바빠졌어요. 새벽 5시. 정혜는 알람도 없이 눈을 떴어요. 먼저 손주들 도시락을 쌌죠. 지우야, 현우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아침 준비를 마치고 정혜는 다시 가사 도우미 일을 하러 나갔어요. 10년이 흘렀어요. 2020년 정혜는 이제 67세가 됐죠. 어느 날 아침, 며느리 은희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청소는 다 하셨어요? 오늘 제 친구들 오거든요. 정혜는 청소기를 들고 있었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죠. 아, 네. 지금 하는 중이에요. 빨리 끝내주세요. 친구들 오기 전에 깨끗해야 하니까. 정혜는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고용인 취급받는 기분이었죠. 정혜는 서둘러 청소를 마쳤어요. 온 몸이 땀으로 젖었죠. 오후 2시. 은희의 친구들이 왔어요. 정혜는 자기 방에 숨었죠.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시어머니가 청소 좀 하시거든요. 아, 같이 사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뭐, 집안일은 해주시니까 편하긴 한데, 좀 답답할 때도 있죠. 정혜는 방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어요. 가슴이 무너졌죠. 답답하다고. 내가 답답한 존재구나. 저녁 준비 시간. 정혜는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었어요. 은희가 들어와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애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하거든요. 알았어. 6시에 다 준비할게. 정확히 6시요.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돼요. 정혜는 시계를 쳐다봤어요. 5시 30분. 30분밖에 안 남았죠. 서둘러 요리를 마치고 상을 차렸어요. 5시 58분이었죠. 다 됐어. 시간 맞췄어. 6시 정각. 은희가 시계를 보며 앉았어요. 어머니, 시간 딱 맞췄네요. 잘하셨어요. 정혜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칭찬이 아니라 확인이었죠. 며칠 후 정혜는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은희가 빨래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빨래는 따로 분리해서 해주세요. 응. 왜? 저희 옷이랑 어머니 옷이랑 섞이면 곤란해요. 정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 집에 사는데 빨래도 따로라니요. 아, 알았어.
정혜는 빨래를 두 무더기로 나눴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내가 이 집에서 정말 가족이 맞나? 연말. 정혜는 손주들 겨울옷을 빨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 옷 언제 다 돼요? 내일 입고 가야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가 빨리 말려줄게. 정혜는 겨울옷을 드라이어로 말렸어요. 팔이 저렸지만 참았죠. 밤 11시가 돼서야 옷이 마르고 다림질까지 끝냈어요. 지우야, 옷 다 됐어. 하지만 지우는 이미 자고 있었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이요. 1년 후, 정혜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주 작은 소리로요. 어머니,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애들 공부하잖아요. 아, 미안해. 거의 안 들리게 했는데. 정혜는 TV를 껐어요.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가장 작고 어두운 방, 창문도 작았어요. 정혜는 침대에 누웠죠. 이게 내 집인데 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살까? 2022년 가을. 정혜는 감기 몸살로 누워 있었어요. 열이 39도였죠. 은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아프신 건 알겠는데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혜는 힘겹게 대답했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죠. 미안해. 엄마가 힘들어서. 애들 먹을 거라도 간단히 해주실 수 있죠? 정혜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파 죽겠는데 걱정하는 건 저녁이었죠. 알았어. 조금 이따 할게. 2023년 봄, 정혜는 병원에 갔어요. 허리 통증이 너무 심했죠. 할머니, 이거 수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디스크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수수료.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최소 2주는 잡아야 합니다. 그 후에도 한 달은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정혜는 한숨을 쉬었어요. 집안일을 누가 하나 걱정이 됐죠. 집에 와서 아들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 수술해야 한대. 민수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수술이요? 언제요? 다음 주래. 민수가 은희를 쳐다봤어요. 은희가 먼저 말했죠.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정혜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동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여보,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회사 다니잖아요. 정혜는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수술보다 집안일이 먼저였죠. 수술 당일. 정혜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보호자 없이요.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다들 바빠서요. 괜찮아요. 혼자도 잘할 수 있어요. 간호사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수술 후, 정혜는 텅 빈 병실에서 혼자 마취해서 깼어요. 옆 병상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물 드릴까요? 어머니, 많이 아프시죠? 제가 손 잡아드릴게요. 정혜는 천장만 바라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나는 정말 혼자구나. 퇴원 날, 정혜는 택시 타고 혼자 집에 왔어요. 허리가 너무 아팠죠. 현관문을 열자 은희가 나왔어요.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뭐, 저희가 너무 바빠서 병문안도 못 갔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시죠? 정혜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수술한 지 하루도 안 됐는데요. 은희야, 의사 선생님이 한 달은 무리하지 말래. 그럼 한 달 동안 저희가 어떻게 해요? 파출부 부르는 것도 돈 많이 드는데. 정혜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울었죠. 2주 후 밤, 정혜는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민수와 은희가 소파에 앉아 대화하고 있었죠.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요. 정혜는 복도에 멈춰 섰어요. 숨을 죽였죠. 그래.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애들 교육에도. 정혜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간섭이라니요. 좀 그렇긴 하지.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 요양원은 어떨까요?
정혜는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죠. 요양원.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2025년 3월. 민수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번에 속초 여행 가려고 해요. 2박 3일이요. 정혜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었어요.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어머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여행 하려고요. 가족여행. 그 두 단어가 정혜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래. 좋은 여행 다녀와. 그날 밤 정혜는 결심했어요. 뭔가 딱 소리 내며 부러졌죠. 정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좋아. 가정부 취급하고 요양원 보내려고. 그럼 내가 먼저 나가주지. 다시 현재. 부동산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정혜는 계약서에 마지막 서명을 했어요. 3일 후 계약자가 오십니다. 그때까지 준비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을 나서며 정혜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비가 그쳤죠.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 집으로 돌아온 정혜. 몰래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 사진 몇 장, 책 몇 권,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았죠. 30년을 살았는데 내 물건이 이것뿐이구나. 정혜는 친구 옥순에게 전화했어요. 옥순아, 나 강릉으로 이사 갈 거야. 어머, 갑자기? 민수네는? 그냥 혼자 살아보려고. 정혜야, 무슨 일 있었니? 목소리가. 정혜는 그동안의 일을 다 털어놨어요. 눈물을 흘리며요. 정혜야, 잘했어. 진작 그랬어야지. 강릉에 내 조카가 사는데 집 알아봐 줄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내일 바로 연락할게. 다음 날 정혜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어요. 마지막이 될 아침이었죠. 어머니, 내일 저희 속초 가잖아요. 그동안 집 잘 부탁드려요. 응, 알았어. 정혜는 미소를 지었어요.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요. 좋은 여행 다녀와. 마지막 여행이 될 테니까. 다음 날 아침, 민수 가족이 속초로 떠났어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할머니, 사랑해요. 정혜는 손주들을 안아줬어요.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 할머니도 사랑한다. 잘 다녀와.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어요. 정혜는 바로 움직였죠. 정혜는 이사센터에 전화했어요. 내일 오전에 올 수 있어요? 강릉까지요. 네, 가능합니다. 몇 평이세요? 32평인데 짐은 많지 않아요. 박스 몇 개 정도요. 정혜는 하루 종일 짐을 정리했어요. 30년의 흔적들을요. 냉장고 문을 열어봤어요. 손주들이 좋아하는 것만 가득했죠.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네. 거실을 둘러봤어요. 소파 끝자리. 항상 정의 자리였죠. 내 집인데 왜 나는 끝자리에 앉아야 했을까? 이틀 후 아침. 이사차가 도착했어요. 할머니, 짐이 참 적으시네요. 30년 사셨다면서요? 응. 나를 위해서는 별로 산 게 없어서. 아이고, 그럼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거 많이 하세요. 정혜는 빈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30년의 추억들이 스쳐갔죠. 안녕. 그동안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 나는 떠날 거야. 차가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정혜는 창밖을 바라봤죠. 친구 옥순이 함께 타고 있었어요. 정혜야, 괜찮아? 응. 처음으로 자유로워. 산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늘은 푸르게 펼쳐졌죠.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3시간 후 강릉 도착.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와, 정말 좋다. 내 집. 진짜 내 집. 정혜야, 냉장고에 음식 좀 넣어뒀어. 당분간은 이걸로 해결해.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무슨 소리야. 50년 친구가
그날 밤 정혜는 새 집에서 혼자 잤어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였죠. 평화롭다. 정말 평화로워.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일찍 일어나 바닷가로 나갔어요. 끝없이 펼쳐진 바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졌죠. 나도 이제 새로운 파도처럼 살아보자. 산책하던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아, 그래요? 여기 살기 참 좋아요. 혼자 사세요? 네, 자유롭게 살아보려고요. 멋있네요. 요즘 그런 분들 많아요. 다들 자유롭게 사시더라고요. 정혜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죠. 한편 서울. 민수 가족이 속초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우리 왔어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집이 이상하게 조용했죠. 할머니, 어디 계세요? 은희가 거실을 둘러봤어요. 뭔가 이상했죠. 여보, 이상한데. 할머니 물건들이 없어. 민수가 정의 방문을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죠. 엄마, 엄마. 탁자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민수가 편지를 집어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읽었죠. 민수야, 은희야. 나는 강릉으로 갔다. 이 집은 3일 후 새 주인에게 넘어간다. 금요일까지 짐 다 빼라. 앞으로는 너희끼리 잘 살아라. 엄마가. 민수는 편지를 떨어뜨렸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게 무슨, 집을 팔았다고요? 저희한테 말도 없이? 민수가 정혜에게 전화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죠. 엄마. 전화 받아요. 엄마. 강릉. 정혜는 휴대폰을 꺼놨어요. 바다를 보며 미소 지었죠.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 3일 후 새 주인이 왔어요. 젊은 신혼부부였죠. 민수와 은희는 급하게 짐을 싸고 있었어요. 얼굴이 초췌했죠. 죄송한데, 오늘까지 비워주시기로 했는데. 네. 지금 마지막 정리 중입니다. 은희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화가 나 있었죠. 시어머니가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한마디도 없이. 우리가 엄마한테 잘못했어. 인정해. 민수 가족은 은희 친정집으로 갔어요. 임시로요. 아니, 갑자기 왜 여기 온 거야? 시어머니는? 엄마, 말하면 길어. 당분간만 있을게. 당분간? 언제까지? 여기도 좁은데.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야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았죠. 2개월 후, 강릉. 정혜는 매일 바다를 보며 살았어요. 텃밭에 상추도 심고, 이웃 할머니들과 차도 마시고요. 어느 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문을 여니 민수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초라해 보였죠. 엄마. 정혜는 민수를 안으로 들였어요. 차를 끓여줬죠. 왜 왔니?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엄마. 죄송해요. 보고 싶었어요. 민수는 두리번거리며 집을 봤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바다도 보이고. 응, 좋아. 매일 할 일도 많고. 민수가 한참 말을 못하더니 털어놨어요. 엄마, 저희 요즘 너무 힘들어요. 장모님 집에서 눈치 보이고. 애들도 힘들어하고. 그래. 엄마,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정혜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구나. 엄마,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 그럼, 저희가 여기로 이사 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정혜는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죠. 민수야,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더 이상 누구 뒷바라지 안 할 거야. 하지만, 대신 가끔 놀러와. 그리고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 제일 큰 효도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죠. 그날 저녁 정혜는 민수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여줬어요. 엄마,
이 된장찌개 정말 오랜만이에요. 맛있어요. 민수는 밥도 그릇을 먹었어요. 눈물을 글썽이며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동안 이런 표정 본 적 없었어요. 그래.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희 일에 개입 안 할 거고, 너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 알겠어요,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줘. 앞으로 너희끼리 잘 살아. 다음 날 아침. 민수를 보내고 정혜는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갔다 했어요. 끝없이 반복됐죠.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나로 사는 것 같아. 6개월이 흘렀어요. 정혜는 강릉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죠.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이웃들과 수다 떨고 매일 바다를 보며 살았어요.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희 이번에 집 계약했어요. 작지만 저희끼리 살 수 있는 곳이요. 그래, 잘했다. 앞으로 잘 살아라.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제야 알았어요. 정혜는 미소 지었어요. 진심이 느껴졌죠. 좋아. 가끔 전화해. 그리고 애들 안부도 전해줘. 전화를 끊고 정혜는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반짝였죠. 이제 됐어. 진짜 자유로워졌어. 어느 날 오후, 정혜는 시장에 갔어요. 장을 보러요. 할머니, 오늘 고등어 싱싱해요. 그래요? 그럼 2마리 주세요. 혼자 사시죠? 요즘 그런 분들 많아요. 다들 자유롭게 사시더라고요. 맞아요. 자유롭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걸었어요.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니야. 그냥 이정혜야. 그날 밤 정혜는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좋아하는 반찬들로요. 72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구나.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웠죠. 고생 많았어, 정혜야. 이제 진짜 내 인생 살아. 1년이 흘렀어요. 정혜는 매일 아침 해변을 산책했죠. 어느 날 손주들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 휴가 때 놀러 가도 돼요? 지우, 현우. 정혜는 편지를 읽고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답장을 썼죠.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지만 하루만 와, 엄마 아빠랑 함께. 할머니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거든. 편지를 붙이고 정혜는 바다를 봤어요. 손주들은 그립지만 내 자유가 더 소중해. 여름. 민수 가족이 정말로 하루 동안 놀러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집 진짜 좋아요. 정혜는 손주들을 안아줬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죠.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그런데 내일은 돌아가야 해. 할머니 바빠.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동안.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서했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었죠. 알았어. 이제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 제일 좋은 거야. 저녁. 온 가족이 바닷가를 걸었어요. 마지막 산책이었죠.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7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 죄송해요, 엄마.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음 날 아침. 민수 가족을 배웅했어요. 할머니, 또 올게요. 그래. 가끔 와. 미리 연락하고. 차가 떠나고 정혜는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죠. 이제 진짜 내 시간이야. 현재. 정혜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살고 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갔다 해요. 끝없이 반복되죠. 72년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정혜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죠. 고생 많았어, 정혜야. 진짜 고생 많았어. 오후. 정혜는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은 쌈밥 해 먹어야지.
내가 좋아하는 걸로 옥순이 놀러 왔어요. 정혜야, 나 왔어. 어머, 옥순아, 어서 와. 두 친구는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요즘 어때? 후회는 안 해? 전혀. 오히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 맞아. 너 표정 완전 달라졌어. 10년은 젊어 보여. 그치? 나도 거울 볼 때마다 놀라. 웃는 얼굴이 낯설어. 두 사람은 웃었어요. 행복한 웃음이었죠. 저녁. 정혜는 혼자 쌈밥을 먹었어요. 맛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니까 이렇게 맛있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어요. 바다가 붉게 물들었죠. 아름답다. 72년 동안 이런 걸 보지 못하고 살았구나. 밤, 정혜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바다를 보고, 친구를 만나고, 맛있는 밥을 먹었다. 이제야 진짜 산다는 게 뭔지 알 것 같다. 일기장을 덮고 정혜는 미소 지었어요. 내일은 뭘 할까? 생각만 해도 설레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시장에 갔어요. 할머니, 오늘 딸기 달아요. 그래요? 그럼 한 팩 주세요. 나 혼자 먹을 거니까. 예전에는 딸기를 사도 손주들만 먹었어요. 정혜는 맛도 못 봤죠.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걸 사. 내가. 오후. 정혜는 도서관에 갔어요. 처음 와보는 곳이었죠. 어르신, 회원증 만드시겠어요? 네. 만들고 싶어요. 정혜는 책을 빌렸어요. 72년 만에 처음 읽는 소설이었죠. 집에서 편하게 책 읽는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저녁. 정혜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주인공이 멋있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아무도 TV 소리 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눈치 주지 않았죠. 자유롭다. 정말 자유로워. 한 달 후, 정혜는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요가 수업이었죠. 할머니, 처음이시죠? 천천히 따라하세요. 네. 열심히 할게요. 허리가 아팠지만 정혜는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자기를 위한 시간이었죠. 72년 만에 내 몸을 위해 뭔가를 하는구나. 2달 후, 정혜는 새로 생긴 친구들과 카페에 갔어요. 정혜 씨, 요즘 완전 달라지셨어요. 맞아요.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요? 제가요? 네. 표정도 밝아지고, 목소리도 커지고, 정혜는 거울을 봤어요. 정말 달라져 있었죠. 진짜네. 내가 이렇게 달라졌네. 현재. 정혜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걷고 있어요. 72세, 하지만 마음은 20대처럼 가벼워요.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10년? 20년? 모르겠어. 하지만 남은 시간은 전부 나를 위해 쓸 거야. 파도가 발을 적셨어요. 시원했죠. 고생 많았어, 정혜야.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자. 때로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사랑과 희생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어느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죠. 이정희 할머니는 7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이정혜로 말이죠.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 더 소중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희생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72세에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보세요. 진짜 당신의 인생을 살아보세요. 이정희 할머니처럼 바다를 보며 자유롭게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